평균 연수입 한국에도 지고 있는 일본의 비참한 상황. 일본 뉴스. 우리나라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2023년 1월 기준 61만 7,603원이며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 4,660원입니다.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248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4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이 차이는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8%이지만 국민연금은 9%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에서 서로 앞서려고 경쟁하는 사이인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월 수급액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일본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3년도 기준 16,520엔이며 월 평균 수급액은 55,373엔입니다. 일본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일반 국민들은 소득이 낮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국회의원 월급은 상당히 높은 점입니다. 또한 물가가 저렴해서 소득이 낮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서도 민영화된 전력회사들 전기요금은 다른 물가에 비해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금년에도 대형 전력회사 7개사는 15에서 40%씩 전기요금을 올렸고 거의 연례 행사처럼 올립니다. 고령자가 많은 국회의원은 월급 129만 4천엔, 기말수당 1회 약 300만엔, 조사연구 홍보체제비 매월 약 100만엔 등 각종 수당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평균 연수입의 7.2배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되는 고령자들은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보태며 버팁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도 모자라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생업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무더운 여름밤에도 비싼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자다가 열사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일본인의 소득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 탓이라고 한탄은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일본 국민들의 책임도 클 것입니다. 8월 3일 겐토샤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는 이미 한국에도 지고 있다. 일본인의 평균 연수입의 비참한 상황, 회복 전망은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국을 보면 일본과 같은 상황에 처한 국가는 없고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이겼을 국가들에게도 뒤처져 있는 형국이다. 좀처럼 임금 상승이 보이지 않는 일본. 일부 대기업에서는 경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그 외의 일반 셀러리맨은 거의 버려진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평균 연수입이 가장 높았던 것이 스위스 97,327달러였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미국, 노르웨이가 그 뒤를 잇는다. 일본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21위로 전년보다 15%가량 감소한 34,393달러다. 작금의 엔저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액폭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20위에 오른 한국과 순위가 역전됐다. 실질 베이스에서도 순위는 바뀌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연수입이 높은 나라의 자리를 잃었다. 또한 G7에 한정하면 일본은 6번째이며 최하위 이탈리아는 33,202달러로 22위이다. 이대로라면 아마 G7에서 가장 평균 연수입이 낮은 국가가 될 가능성은 높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의 일본은 버블 경기의 여운도 있었고 주요국 중 연수입은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상황은 급전. 2000년 2위에서 2001년 5위, 2002년 8위, 2003년 11위로 순식간에 베스트 10에서 떨어졌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1995년을 기준으로 한 2022년까지 임금 상승률은 톱이 에스토니아로 1192%, 이후 헝가리,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로 이어진다. 그 밖에도 아이슬란드는 556%로 1995년부터 급여는 5배 이상 늘었다. G7에서는 미국이 14위 249%로 1995년부터 급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일본은 33개국 중 33위로 98%, 조사 대상 33개국 중 유일하게 100을 밑돌았다. 요컨대 일본만 급여가 줄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임금 상승률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가 된 것은 1998년이었다. 그리고 처음 100을 밑돈 것은 2001년, 이후 줄곧 최하위에 만족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1995년 기준으로 100을 밑돈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사실이다. 잃어버린 30년은 고사하고 일본 경제는 아직도 계속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점점 진전되는 고령화에 기시다 정권이 잇따라 내놓는 증세 정책.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가게는 편하지 않고 아무래도 저출산의 제동은 걸릴 것 같지 않다. 하지만 2022년 급여 수준을 보면 1995년 급여 수준까지 앞으로 2%. 회복 후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고 믿고 싶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물가와 비교하지 않으면 불공평합니다. 미국에서 맥주 한 잔 830엔, 일본에서는 480엔,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수입만 비교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점은 생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래도 아직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지난 8년간 고령 부유층의 불로소득인 주식은 배증한 반면 서민의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졌다. 악몽이었던 것은 단 3년의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취직 같은 것 일본에 오지 말고 국내에서 하세요. 특별 영주자들도 조국으로 돌아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세요. 스와프도 부유한 한국에는 필요 없습니다. 화이트 국가로 되돌릴 필요도 없어요. 다음 댓글입니다. 금년 중에 GDP도 인구가 적은 독일에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권 증대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민당에서는 일본의 경제 발전은 없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버블 붕괴 후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음이 증명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에 비해 내수도 작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는 한국이 일본보다 월급이 많다는 것은 분명 일본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일본에서는 할 수 없었으니까. 다만 선택한 것은 국민이니까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태국의 부장평균 연수입이 일본의 부장평균 연수입을 넘어섰다고 보도되었다. 일본은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미래는 어둡다. 이상입니다.